네, 이교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It's 조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모든 일을 분노케 하고 또 동시에 가슴을 찢어지게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일이었죠. 한 초등학교 건물 시청각실에서 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의 김하늘 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학교에서 벌어진 참사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백지원 조교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부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가 동료의 팔을 꺾는 등 학내 소동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도 학교 관리자에게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학사들이 학교 측에 해당 교사가 재차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직권 면직 그리고 질병휴직 심의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를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당국의 권고가 있은 뒤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교감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분리조치를 하고 연가나 병가 사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교육청에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앞서 이제 백지원 조교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가해 교사의 어떤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앞서 확보한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서요. 가해 교사의 PC와 비품 등도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범행 동기에 대한 것도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진행한 부검 결과 고 김하늘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중대하다라고 고려해서 대전경찰청 소속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이 수사 전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사에 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참 앞서 이제 서현진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참 이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현장에서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이 수사라든가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 정말 외면하고 싶은, 눈을 지금 질끈 감고 싶은 그런 손발 떨리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모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해당 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과 대면 조사를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도 아주 문제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살해를 저지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즉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권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관련된 제도들을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재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이 2018년에는 이제 1000명당 16명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000명당 37명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가해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울증을 원인으로 삼거나 연결짓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정신건강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은 우리가 감기처럼 정신적인 감기처럼 누구든지 앓고 있는 것인데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살해자다, 살인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고 조심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서 그에 맞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쯤 이 하늘이법에 대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제 정신질환 교원 복직 절차에 대한 강화와 학교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강화를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교육위 소속의 이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인 경우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요. 별도의 면담과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제 백지원 조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사건이 이제 이상 동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제 학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혹여나 이제 자칫 좀 사회적으로 이런 우울증 질환을 뭔가의 잠재적 범죄자 마냥 잘못된 낙인으로 좀 찍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이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의학적으로 우울증과 타해의 위험성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선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어떤 우울증 환자들이 더욱이 이제 병원을 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 치료 환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5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작 10%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공개적인 치료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사회에서의 좀 지속적인 관심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좀 논의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